네, 안녕하세요. 이 모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시대 정신에 따라서 그 가치의 창조가 새롭게 구성될 거로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에너지에서는 어떠한 우리가 시대적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했었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의 위기, 그리고 안전 불감 사회라든지 우리가 이제 갈등 사회, 그래서 특히 원자력에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그리고 작년 9월 12일 경주 지진에 따른 그 원자력의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불안,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국민적 갈등.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행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제4차 산업혁명으로서 기술의 융합과 공유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에너지의 시스템에서의 이 신재생 에너지에서의 최고의 큰 문제점인 불확실성, 그 uncertainty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거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AI/CBM 기술로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CBM 기술이라는 게 ICBM 기술 하면은 이제 대륙간 탄도탄 같은 건데, A Artificial Intelligence, 그다음에 이제 C 하면은 이제 IoT, 그다음 클라우드, 빅 데이터, 모바일, 그러니까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티.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그냥 이 시스템을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하면은 일기예보에 따라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 전기의 전력의 수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각 가정에서 IoT로서 전기 사용량을 센싱하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사용량을 클라우딩 서비스로 올리면은 그걸 빅데이터를 가지고 축약해서 전체적으로 수요하고 공급을 맞추는, 그래서 아티피셜 인텔리전트가 아주 인공지능적으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저희들이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에너지의 이 시장은 탈핵이다, 탈원전이다, 탈석탄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따른 새로운 산업에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우리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의 그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우리가 독일, 그리고 영국, 유럽에서 세 개 국가, 그리고 우리 인접해 있는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의 순으로 저희들이 간략하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원전 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이 77%서 이렇게 세계적인 원전 강국인데, 이러한 원전 강국에서도 원자력 비중을 2025년 50%로 감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기에 따라서 또 이쪽 프랑스에는 에너지 소비량과 매립 쓰레기에서 50% 감축하는, 그래서 이 발전을 아주 원전에서 감축하는 그런 이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한테 신재생 에너지의 거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전을 2022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독일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아주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국민의 46% 이상이 신재생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전력 요금이 조금 비싸더라도 어차피 그 요금의 그 혜택은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신재생의 발전 국가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은 말 그대로 아주 프랙티컬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프랙티컬한 이 나라답게 이 에너지 정책을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 역시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전체적으로 한 50여 기의 그 원전을 다 폐쇄하고, 다시 거기에 따른 조금 에너지 수급의 문제에 따라서 5기 정도 다시 재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점은, 이 일본에서는 이 서비스 쪽을 완전히 개방해가지고 이
보험 회사 직원이 와서 이 소비자의 그 에너지 소비 시스템을 정확하게 패턴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그래서 에너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래서 이 도매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이제 그 오바마 이후 트럼프로 바뀌면서 아주 이 에너지 정책이 급격하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의 대표적인 그 클린 파워 플랜 정책에서 트럼프는 석탄 화력 발전 규제 완화하고 다시 개발을 적극 장려하겠다. 그래서 오바마의 그 플랫폼을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가 북극곰의 삶보다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에너지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도 시행을 거부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전체적으로 OECD 국가에서는 석탄이 굉장히 감소되고 가스가 조금씩 증가되고 신재생이 급속히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앞으로의 산업은 에너지 산업은 이 신재생 쪽에 굉장히 지금 포커스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산업의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신재생의 보급의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급의 측면에서 우리가 OECD 국가를 봐야 되는데 OECD 국가에서는 원자력이 1.1%, 하석 연료 12%, LNG 포함했어요. 재생에너지가 86% 이렇게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탈원전, 탈석탄이 그냥 단순히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산업의 측면에서도 앞으로 가야 되는 산업이 우리가 재생에너지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산업부는 이쪽의 산업을 더욱더 우리가 준비하고 이 수출을 또 늘리고 기술을 우리가 신장해야지 새롭게 다가오는 에너지의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우리가 항상 새로운 정책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조사, 분석, 평가를 하고 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6차, 7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수요가 기존에 우리나라가 사용했던 그런 정책은 경제성 위주의 전원 정책을 사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렴한 하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정책을 계속 사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속 가능한 전원 정책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IoT 기반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은 타임 딜레이가 일어납니다. 좀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보급의 문제점. 그래서 계속 이런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계속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되는 굉장히 이 좋지 않는 사이클에서 우리가 매립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미래의 우리가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에너지 IoT 그러니까 IOE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이 에너지하고 결부된 그런 쪽에 우리가 정책을 피고 그래야지 우리의 그 에너지가 훨씬 더 깨끗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7차 전력 수급 계획을 보시면은 지금 발전 설비 구성, 발전량 구성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도 지난 정부에서는 2030년 이게 30년 갔다가 다시 35년 갔다가 또 25년으로 다시 오는 그런 이제 굉장히 혼돈의 정책을 폈는데 아무튼 한 11.7%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11.7%에 더하기 8.3%에서 20% 그래서 2030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재생의 그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그런 어떤 스탠다드의 스페시피케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이 태양광이라 부생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소각로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재생에너지의 포션이 많고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에서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 이쪽 태양광하고 풍력 그다음에 연료전지 이런 쪽이 굉장히 낮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차 전략 수급 계획에서 최고의 큰 문제점을 우리가 봤었을 때 전체적인 수요를 너무 가다하게 예측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보시면은 우리가 연평균 3.75%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최근 2년간 우리가 추이를 보면 0.6%에서 1.5%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수요는 앞으로 역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그러니까 IoT 에너지 IoT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수요를 훨씬 더 우리가 적절하게 제어함으로써 우리가 수요를 이렇게 높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역시 우리나라의 원전은 이 최고의 밀집 상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석탄 화력도 지금 건설 예정인 게 11기고 건설 계획 19기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석탄 화력의 발전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역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봤었을 때 OECD 국가에서 이번에 2017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무역 1조 불을 3년 만에 다시 재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 구조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5위에서 6위 정도로 우리가 랭킹이 되고 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보시면은 1.9% 지금 이 숫자가 조금 이제 15년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작년도 이렇게 올해 작년도 이렇게 좀 많이 우리가 보급을 했는데 그래도 다른 OECD 국가에서 보시면 현저히 낮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에서의 문제점을 보면은 지금 여러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원전수의 밀집도 그리고 특히 이제 경주 작년 9월 10일 날 일어난 경주 진도 5.8인데 거의 이제 경주에서 월성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지 않는 쪽에서 안전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고 이 사고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전은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쪽 신고리 고리 이래 보시면은 그 불과 이 인접한 그런 도시에 부산 380만 그리고 울산에서 120만 정도.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렇게 그 인구 밀집 지역에 이런 원전의 밀집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개선 방향은 신규 원전의 6기는 이제 백지하고 신고리 5, 6호기는 저희들 원래는 이제 공약은 백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 투입된 자원이 1조 5천억, 그다음에 매몰 비용 또 1조 원. 그래서 너무 많은 이 비용이 우리가 투입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큰 문제점이고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게 첨예하게 이제 건설에 대한 중단이라든지 계속 강행이라는 이게 굉장히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갈등 사이에서 이런 문제점은 한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지금 다시 이게 공론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원전은 이제 30년까지 11기 정도고요. 월성 1호기는 이 중수로는 이제 경수로에 비해서 원전 폐기물이 한 8.8배 정도 이렇게 이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월성에서의 그 또 이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전체적인 주민들의 수용성도 굉장히 이제 지금 좋지 않는 편이고요. 그래서 조기 폐쇄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탈원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신고리 3, 4호기라든지 그다음 신한울 1,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 설계 수명이 6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60년 이상 그래서 80년도까지 가야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 80년도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 80년도까지 굉장히 완만하게 감축하는 그런 페이드 아웃 그런 이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이쪽은 지금 여러 정부에서 딱 보면요, 이 참여정부에서밖에 이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우리가 액션을 취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지금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조속히 우리가 통과돼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저희들이 상수도 이렇게 마련하고 근데 하수도도 같이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하수도가 마련되지 않는 집은 우리가 사용을 궁극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이 처리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고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모든 선진국의 뚜렷한 이 솔루션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역시 뭐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 스위스랜드, 프랑스 이런 쪽에서도 겨우겨우 마련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간 저장 시설 정도 마련해가지고 이 문제는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이거는 100년, 200년 후에 후손들이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정도의 정책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 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 기술이 가스 터빈의 기술은 역시 날로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효율이 좋아지면서 이 가격의 발전의 원가 측면에서도 석탄 화력보다도 훨씬 더 싼 그런 쪽으로 가고 이 굉장히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두산중공업에서도 이 국가 과제로 해서 이 가스 터빈에 대한 기술을 독자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석탄 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정책은 노후 석탄은 조기에 폐지하고 지금 봄이 두려울 정도로 이게 미세먼지가 자욱합니다. 겨울도 역시 제대로 된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20, 30년 전에는 얼마나 파랬던 하늘을 보고 여름도 그렇게 열대야라는 것을 저희들 어렸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계속 우리가 그런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또 미세먼지로 우리가 시달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되는 깨끗하고 그리고 안전한 사회로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석탄 화력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페이드 아웃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보시면 이렇게 폐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측면에서는 좀 더 태양광을 풍력적으로 좀 더 우리가 늘려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신재생에서 태양광 쪽이 10.6% 저조한데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 솔라셀에서의 최고의 원천 기술은 반도체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기술은 우리가 세계적인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기술을 더욱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쪽 기술을 늘려나가면서 우리 세계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고 늘려나가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쪽을 좀 더 보급을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마지막 한 그래프 정도만 제가 보여드리고 이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그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발전 분야, 그다음에 송배점에서 분산 발전 부분, 그다음에 수요 부분,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electric vehicle, 그래서 자동차.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세계는 이런 세계가 꾸며지지 않을까. 우리 정부도 새로운 그 자립형 신도시에서 에너지 자립형,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의 방향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자율주행차들이 다니면서 전기차가 다니면서 자기가 에너지의 이 빅데이터를 계속 계산을 아티피셜 인텔리전트가 하면서 자율주행차가 어느 시점에서 전기가 피크 타임에서는 자기가 이 전기를 자기가 발전을 그러니까 디스차징하고 그다음에 차징할 때는 우리가 최고로 전력이 많이 남아돌 때 차징하는. 그래서 차징과 디스차징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그러니까 주행뿐만 아니라 차징, 디스차징도 알아서 가고 각각의 집에서도 우리가 에너지가 굉장히 우리가 피크 타임으로 가고 우리가 굉장히 모자랄 때는 이 집안의 홈 오토메이션 통해서도 이 최고로 선발적으로 우리가 뭐 에어컨 온도를 26도 맞췄던 거를 28도로 맞춘다든지 그렇게 하는 그런 세계로 가면서 우리가
이 미래의 에너지는 발전보다는 우리가 수요 관리, 그다음에 이렇게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는 계속 정책을 마련하고 이쪽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기회 또 초청해 주신다면 마저 못했던 부분을 다시 강의를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런 시간에 오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